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괴물 OST와 함께하는, 그리고 괴물 평론가와 함께하는, 자, 수요일에는 영화 스포일러 최강희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괴물 평론가는 아니고 괴물 같은 평론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괴물인가요? 영화에 대해서 괴물 같은 위력을 갖고 계십니다. 별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은 언론과 영화, 예.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뭘 할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다가 마침 어제 KBS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예. 징계 조치를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전 보도국장이 해고되셨죠? 해임 예,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해임하고 해고하고 다른 거예요? 해고가 넓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예, 어차피 같이 나가라는 얘기. 쫓아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도 뭐 중징계를 많이 받으셨는데, 예. 뭐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에서 네. 이루어진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뭐 한 10여 년 동안 네. 많이 욕을 먹었죠.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의 문제를 다룬 그런 영화들, 특히 그 미국에 그런 영화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수정 헌법 제1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언론의 자유라는 걸. 근데 미국이 뭐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네. 국가고, 저기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기 들고 계신 분들이 미국을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 미국이 그 성조기 들고 계신 분들이 옹호하는 네. 그 정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언론의 자유를 빼면은 예.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세력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언론을 억압하고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편의 그 미국에서의 그 언론 자유의 네. 가치를 강조하는 몇 편의 영화들을 한번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얘기는 뭐 제가 사실 KBS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에? 아, 그러셨어요? 예, 저 KBS 기자였잖아요. 예. 이때 이제 이 보도국장, 해임된 보도국장 등등등이 예.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일명, 네. 그런 것들 내부에서 만들어서 인사권을 좀 좌지우지하고 뭐 이랬던 혐의거든요. 네. 어쨌든 해임이 한 명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1차 징계고요. 2차가 남아있죠, 아직. 예, 네.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 갖고 오신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는 어떤 거죠?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05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굿나잇 앤 굿럭. 굿나잇 앤 굿럭. 예. 잘 자요. 뭐 행운을 빌어요.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이 영화가 그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가 연출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상도 많이 받고. 네. 예. 그 훌륭한 배우는 또 훌륭한 감독이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제 조지 클루니가 연출하고 또 영화 속에서 또 주연도 맡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950년대 미국의 지상파 TV죠. CBS에서 네.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ee It Now. 네. 그 뭐 지금을 봅시다. 예.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당시 1950년대 미국은 메카시즘이라는 게 광풍이 불었잖아요. 네. 이른바 빨갱이 사냥.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네. 그들이 뭐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조지 메카시 의원의, 네. 그러니까 폭로 아닌 폭로죠. 우리 사회 가서는 박홍 신부 예전에.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뭐 주사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예.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이제 색깔론, 예. 전형적인 색깔론인데 당시 그 미국 사회가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었어요. 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이나 영화계 혹은 예술계에서도 많이 쫓겨나고, 예. 체포되고 투옥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대항을 못 하고 있을 때, 네. 이제 이 CBS 기자 출신 앵커인 에드워드 머로와 전설적인 앵커죠, 사실. 예. 그다음에 이 See It Now의 프로듀서인
프레드 프렌들리라는 두 사람이 그게 조지 클루니가 예, 맞습니다. PD 역할을 했죠. 예. 메카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격을 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그래서 이제 메카시하고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예, 소위 미국 사회의 이 반공산주의 광풍 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야만성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언론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CBS라는 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사실 네. 그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승부를 건 거죠, 사실은. 예.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이 대표가 계속 이제 어떤 압력을 가해요. 아, 그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이러다 망할 수가 있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너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 제작진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굴하지 않죠. 굴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네. 에드워드 모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TV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는 바보 상자의 노예가 될 수 바보 없다. 상자. 예. 이 바보 상자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에드워드 아하, 머로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역시 전설적인 앵커답군요. 그래서 TV가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이제 시야를 빼앗게 되면 네. 사람들이 바보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 굿나잇 앤 굿럭은 지금의 방송 언론에 대해 우리가 또 한 번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기억나는 게 흑백 영화였다라는 거. 네, 흑백 영화입니다. 그리고 예. 방송하면서 앵커가 담배를 핀다는 거. 그러면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예전에 뭐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버스 안에서도 어르신들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좀 새롭죠. 그리고 이제 진행 방식이 되게 참신한 게 PD가 그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그 밖에 계시잖아요. 스튜디오 밖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네. 영화에서 보면은 그 진행자 에드워드 모로 그 무릎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PD 콜을 거기서 줘요. 아, PD님 잠깐만 들어와 보실래요? 그 화면에 나오면 안 되니까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테이블 밑에 숨어서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계속 PD 콜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 영화는 어떤 거죠? 비슷한 맥락이죠, 이제. 계속 나온 영화가. 비슷한 맥락이고요. 예. 영화도 그러니까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작품도 실화 그리고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잖아요. 예. 스포트라이트라는 작품인데 2015년에 나온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네. 이 영화도 실화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어요. 특종 기자들의 얘기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의 포스터를 우리 김경래 기자가 속해 있는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화. 공범자들. 예, 거기에서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뺏긴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표절입니다. 예. 어찌됐든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 보도 팀이에요. 예. 그 탐사 보도를 하는데 보스턴 지역의 그 성직자들, 네. 그러니까 천주교 성직자들이 아동 성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스캔들이죠. 예. 근데 사실은 한 건 정도만 우리가 입증을 해도 네. 대단한 특종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뉴욕 타임즈인가 어디에서 이제 새로운 편집국장이 오거든요. 네. 그 편집국장이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지시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면 한두 건의 사례만 가지고 나가면 이건 그냥 센세이션인데 네. 이게 구조적 문제라는 걸 밝혀내라.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보도를 접고 네. 계속 취재를 해 나가서 이게 미국 전역에 만연해 있는 엄청난 문제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미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필리처상도 받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 보도라고 하는 거, 탐사 보도라고 하는 거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
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소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 영화 봤냐고 물어봐요. 예. 안 봤다 그러면 기자로 치질 않습니다. 저 봤습니다. 예, 기자시군요. 깜짝 놀라서. 이게 사실 이제 탐사보도 저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매체잖아요. 네네. 다 같이 봤어요. 아, 다 같이 봤는데 굉장히 전형적이더라고 취재하는 모습이. 네네. 이게 책 몇 권 갖다 놓고 이름 하나하나 수백 개 수천 네. 개의 이름 하나 줄쳐가면서 네. 한 명씩 확인하는 굉장히 그 진한한 작업 있잖아요. 네. 밖에서 보면 멋있는데 그 작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단순 반복 노동을 계속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아 정말 진짜 기자의 상. 아 이런 기자들이 한국에도 참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많으면은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그 최근작이고 스티븐 스필버그 거장 감독이죠. 예.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더 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예. 2017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포스트는 워싱턴 포스트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워싱턴 포스트인데 제가 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미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두 매체가 있잖아요. 그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예. 조금 제가 알기로는 뉴욕 타임스가 약간 진보적이고 네. 워싱턴 포스트는 그거에 비하면 살짝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논조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아, 예. 예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가 이 영화에 따르면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지역지였어요. 그랬죠. 로컬 예. 페이퍼. 예.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전국지였고. 예. 근데 이제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이것도 실화인데 뉴욕 타임즈가 엄청난 특종을 하죠. 예. 펜타곤 페이퍼스. 예, 펜타곤 페이퍼. 그러니까는 그 베트남 전쟁을 미국 정부가 이미 기획을 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한 폭로였죠, 사실. 예, CIA 예. 문건을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돼가지고 무슨 우발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예. 미국이 아예 전쟁하려고 기획을 한 거다. 예. 이제 이런 폭로를 하게 되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반전 운동에 어떤 그 불을 당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선 또 일개 로컬 페이퍼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쳇말로 기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특종을 다른 매체에 내줬을 경우에는 이제 물을 먹는다. 뭘 먹었다 그러죠. 예. 예. 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종.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물을 먹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거에 대한 반격 기사. 네. 그랬던 적이 많아요. 사실 우리 언론사에도 보면은.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전에 MBC PD 수첩의 황우석 사태 때. 박사 예. 그 폭로 기사 보도가 나왔을 때 YTN이 그게 예. 조작된 거다라고 이제 반격 기사를 냈는데 결국 오보로 드러났죠. 그랬죠. 예. 예. 근데 그런 오보를 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엔 다 바로 해고예요. 그거는 네. 오보라는 것 자체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네. 다 해고인데 그 해고당하지 않았고 그 예. 보도 책임자는 오히려 그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셨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름은 생략을 하고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이 더 포스트라고 하는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국장이 톰 행크스로 나온 톰 행크스가 이제 역할을 예. 맡았는데 이제 물 먹으니까 반격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더 깊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사를 이제 뽑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죠. 예.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반가인데 아니 그 속된 말로 하면 일본어인데 예. 기자들이 이제 쓰는 예. 그 일본 예. 속어죠. 근데 이 톰 행크스가 이제 이끄는 취재팀이 뉴욕 타임스가 100점짜리 특종을 냈다면 이 톰 행크스가 이끄는 취재팀은 1000점짜리 특종을 만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특종을 만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기둥 플롯 줄거리 이제 갈등은 뭐냐면 바로 사주인 메릴 스트립과 예. 편집국장인 톰 행크스 간의 갈등입니다. 네. 사주로서는 이 보도를 냈을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로 그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게다가 이제 사주는 또 그 정치가 그 요인들하고 이제 많이 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릴 스트립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주저하는 거죠. 계속 이 예. 보도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이 시대의 특종을 톰 행크스가 포기하겠습니까? 편집국장이 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주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사주한테 이거를 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 알겠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언론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 미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드라마들이죠. 사실은 네. 이 세계의 드라마가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이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화는 어떤 겁니까? 뭐 세 편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가장 최근작인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네. 언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여성 사주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서기 하는 그런 드라마도 같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가 인터뷰가 진행돼서 빨리 끝내라고 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보고 기자 되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강희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